10일 가장 현명한 교사를 직접 찾아가라. 토니 로빈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과 향상 코치다. 그는 빌 클린턴부터 세레나 윌리엄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오프라 윈프리, 넬슨 만델라, 미하일 고르바초프, 마거릿 대처, 프랑스와 미테랑, 다이애나 황태자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혜와 조언을 나눠주고 있다. 그의 불멸의 베스트셀러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는 전 세계 수백만 독자들의 삶을 바꿔놓았다. 의문을 질문으로 바꿔라. 토니는 새로운 삶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품고 있는 의문의 수준이 당신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헷갈리지 마라. 질문이 아니라 의문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걸까? 나는 정말 운이 없는 걸까? 나는 불행을 타고난 사람일까? 이건 모두 의문이다. 의문은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시킨다.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자신에 대해 의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지 못한다. 토니는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나는 넬슨 만델라에게 물었다. 감옥에서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그러자 만델라가 대답했다. 난 견뎌낸 게 아니라오. 준비하고 있었던 거지. 만델라는 토니의 의문을 훌륭한 질문으로 바꿔놓는 답을 내놓았다. 바로 이것이다. 의문은 삶의 수준을 결정하고 질문은 삶 자체를 바꾼다. 위대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라. 토니는 지금껏 자신이 성공한 최고의 투자로 17살 때 짐 론의 3시간짜리 세미나를 듣기 위해 지불한 $35를 꼽는다. 당시 그는 청소부로 일하면서 주급 $40를 버는 형편이었기에 $35를 지출한다는 건 큰 모험이었다. 하지만 3시간 후 짐 론은 토니의 인생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 주었다. 그로부터 수십 년 뒤 토니는 워렌 버핏에게 물었다. 당신 삶에서 가장 위대했던 투자는 무엇이었나요? 워렌은 답했다. 20살 때 들었던 데일 카네기의 공개 연설 강좌였죠. 그의 가르침 덕분에 나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 울렁거리는 증상을 완전히 고칠 수 있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등의 의문을 좋은 질문으로 바꾸는 탁월한 방법은 위대한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그 사람의 글이나 책도 훌륭한 교사이지만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든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눠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다. 토니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내는 사람은 정말 주체할 수 없이 돈이 많아서 그럴까? 아마도 그는 부자여서가 아니라 질문으로 바꿔야 할 의문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그런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하고 더 큰 부자가 된다.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 위대한 사람을 통해 의문을 질문으로 바꿨다면, 즉 부정적인 삶의 상태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가능성과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면 이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울 차례다. 토니 로빈스는 해마다 수천, 수만 명이 참석하는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라는 행사를 연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먼저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부터 직시하게 이끈다. 그는 말한다.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와 부정적 감정의 대부분은 아침을 좀 더 빨리 먹거나 팔굽혀 펴기를 10번 하거나 잠을 1시간 더 자기만 하면 해결됐을 문제들 아닌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 일기를 쓰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가? 나도 이 행사에 참석했을 때 토니의 이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토니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들을 아주 작은 것으로 만드는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 노력이 곧 우리의 가장 놀라운 능력이라고 강조한다. 거창할 건 없다. 토니가 제시하는 다음의 3가지 방법을 실천에 옮겨보라. 어제까지 무거웠던 문제들이 점점 가벼워지면서 새로운 긍정적 활력이 솟아날 것이다. 첫째, 호흡하며 걷기다.
3분 동안 걸으면서 코로 4번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입을 통해 짧게 4번 내뱉는 호흡주기를 반복한다. 이는 내 안에 긍정적인 감정들을 깨우기 위한 방법이다. 둘째, 3가지 사실에 감사하기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 구름의 그림자처럼 작고 부드러운 단순한 것을 골라 감사한다. 그런 다음 그 감사의 마음이 영혼을 가득 채우게 이끈다. 그러면 점점 내 안에 어떤 큰 힘이 내 몸과 마음, 감정, 대인관계, 근접 문제 등등 모든 일을 치유해주는 걸 느끼게 된다.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본다. 셋째, 내가 꼭 해내리라고 결심한 일 3가지 또는 성공을 위한 3가지 꿈에 정신을 집중한다. 이미 그 일들이 이루어진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감정을 천천히 느껴본다. 이 3가지 방법에 각각 3분씩만 투자하면 충분하다. 10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으로 우리는 내면의 깊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얻게 된다. 어떤 일을 하는데 10분의 시간도 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 일을 하는데 10시간을 써도 하지 못하게 된다. 토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이 10분의 시간을 연습하는 동안 당신은 마침내 당신 안의 거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거인은 바로 당신이다. 지금껏 너무 많은 문제들과 부정적 감정들을 지나치게 키워왔기에 그 밑에서 당신은 난쟁이처럼 보였을 뿐이다. 12. 언제나 가능한 것을 시작하라. 케이시 네이스텟은 뉴욕을 무대로 활동하는 영화 제작자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유튜버다. 그의 온라인 영화는 지난 5년 동안 3억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는 작가, 감독, 편집자이자 HBO에서 반영한 네이스테 브라더스 시리즈에 출연한 스타이고 2011년에는 영화 키다리 아저씨로 인디펜던트 스트릿 어워드에서 존 카사베츠상을 받기도 했다. 그의 작품들은 인터넷에서만 독점 공개되며 대부분 단편 영화들이다. 하지만 공개될 때마다 평론가와 관객들의 극찬을 불러 모았다. 나아가 그는 아주 간단한 동영상 제작과 공유를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 기업인 빔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당신의 분노를 따라가라. 케이시를 스타 반열에 올린 작품은 2011년에 그가 만든 자전거 전용 도로라는 단편 영화였다. 그의 실제 경험에 바탕한 이 영화는 입소문을 타고 폭발적인 인기를 불러 모았다. 케이시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닌 곳에서 자전거를 탔다는 이유로 뉴욕 경찰에게 소환장을 받았을 때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는 법원에 출두해 $50짜리 소환장 때문에 한나절 동안 싸우며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자신의 분노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려 그것을 영리한 방법으로 표현한 영화를 만들었다. 케이시는 경찰이 자신에게 한 말을 관객들에게 되풀이하면서 영화를 시작한다.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과 법적인 이유 때문에 반드시 자전거 전용 도로로만 다녀야 한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뉴욕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이 규칙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자전거 전용 도로 내의 온갖 시설물들과 충돌한다.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케이시가 자전거 전용 도로 한복판에 주차되어 있는 경찰차와 충돌하는 장면이다. 관객들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다. 공개 첫날에만 5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마침내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 영화에 담긴 질문들에 답하고 적절한 조치와 개선을 약속해야 했다. 케이시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창조적인 프로젝트를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를 때가 있는가? 그때는 자신의 분노를 따라가 보라. 내가 그랬던 것처럼 소득이 있을 것이다. 맥도날드 햄버거만 30일 동안 하루 3끼 직접 먹는 체험을 통해 비만 사회와 패스트푸드 기업의 일침을 날린 다큐멘터리 슈퍼사이즈 미의 모건 스펄록 감독 또한 세상을 바꿀 만한 것을 만들려면 세상의 분노 속으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슈퍼사이즈 미는 세계적으로 큰 방향을 불러일으켰고
아카데미상 다큐멘터리 부분 후보에 오르는 등 큰 성공을 거두었다. 미국 최고의 코미디언이자 배우이자 작가인 휘트니 커밍스 또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뭔가가 당신을 불쾌하게 한다면 그 안을 들여다봐라. 무언가 있다는 신호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일은 유튜브에서만 2천만 명 이상이 관람한 동영상 가치 있는 순간을 만들어라에는 K씨의 성공 비결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2011년 K씨는 그 재능을 인정받아 광고계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말할 수 없이 따분한 시기이기도 했다. 그는 당시 나이키와 3건의 광고 계약을 맺고 있었다. 그가 처음 만든 두 편은 안정적인 성공을 거뒀다. 몸값이 1억 달러에 달하는 거물급 운동선수들이 출연했기 때문에 고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 그런데 세 번째 광고를 제작할 때에 이르자 그는 갑자기 몹시 지루하고 피곤한 감정을 느꼈다. 앞에서 거둔 성공을 무심코 흉내내다 보면 순식간에 삼류 감독으로 전락할 것 같았다. 그는 나이키 광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봐요. 1, 2편처럼 가는 건 너무 지루하지 않아요? 때려치웁시다. 대신 내가 늘 하고 싶었던 걸 해볼게요. 광고 제작 예산이 딱 떨어질 때까지 무작정 세상을 돌아다니며 그 과정을 기록해 볼게요. 그러면 그에 대한 영상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이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당신 미쳤군요. 하지만 좋아요. 나이키가 손을 들어준 미친 감독의 영화 가치 있는 순간을 만들어라는 이렇게 탄생했다. 영화는 다음과 같은 자막으로 시작된다. 나이키는 내게 가치 있는 순간을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들을 위한 영화를 만드는 대신 오직 나 자신에게 가치 있는 순간을 만들기 위해 친구 맥스와 함께 세계를 돌아다니며 제작비를 다 썼다. 우리는 돈이 떨어질 때까지 돌아다녔다. 총 10일 동안 15개 나라를 돌아다녔다. 타인이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것을 따라가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 영상은 메가 히트했다. 광고 영상의 공시가 판도를 송두리째 뒤엎어 버렸고 지난 몇 년 동안 지구상의 모든 메시지와 캠페인의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꿔놨다. 언제나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K씨는 15살에 가출해 17살에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분위와 기저귀 값을 지원받는 어린 가장이었다. 이처럼 일찍부터 시련과 불우함의 연속이었던 그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가장 혁신적인 방식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이 궁금증에 대한 그의 답은 진짜 멋지다.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바뀐다. 그러면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능한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곧 자기가 주변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가장 똑똑한 사람도 될 수 없고 가장 교양 있거나 조예가 깊은 사람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런 면에서는 남들과 경쟁할 수 없다. 하지만 언제나 경쟁이 가능한 성공에 있어서 진정으로 평등한 측면이 하나 있다. 바로 노력이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건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려고 노력한다. 정말 그럴까? 원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내는 것은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더 적은 시간을 썼느냐가 결정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하루 종일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매달려 있지는 않은가? K씨가 말하는 진정한 노력의 의미와 방향이 여기에 있다. 매달려 있는 것과 노력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싫어하는 일을 빨리 해치우는 건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 우리는 가능한 것을 해야 한다. 이것이 곧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접근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다. K씨는 싫어하는 일의 목록을 지어 나가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다 보니 가치 있는 순간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케이시는 위대한 현자 벤저민 프랭클린의 다음과 같은 탁월한 조언 등을 등불 삼아 따라간 사람일 것이다. 죽어서 육신이 썩자마자 사람들에게 잊히고 싶지 않다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을 쓰든지 글로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라. 훗날 그는 분명 자신이 사랑하는 일만 하다 떠난 우리 시대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정작 그가 한 일은 싫어하는 일을 하는 데 가장 적은 시간을 쓰려고 노력한 것뿐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기억의 미묘한 차이를 분명히 알아차릴 때 당신의 인생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다.